이 몸은 내가 아니다 라고 깨달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몸은 무엇이고 이 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물리 마음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깨달으신 분들이 이 몸은 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저희는 믿기지가 않잖아요. 이 몸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몸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몸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이 몸은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수용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각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몸으로써 그 현상세계의 모든 것을 보잖아요. 그쵸? 이 눈으로써 이 모든 현상세계를 보고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식하게 될까요? 물리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그 광학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눈의 수동성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요. 그래서 눈은 사실은 그러니까 레이저를 탁 쏴서 뭔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빛을 이렇게 내가 그냥 인식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이 이렇게 물결이 출렁출렁 거리는 바닷물이 있는데 그 바닷물은 우리가 볼 때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태양이 바다를 비추게 되고 그 비춰진 모든 빛에서 파란색 빛만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사되어요. 그래서 그 반사된 그 빛이 우리 눈하고 딱 맞아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아마 모두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검정색은 모든 빛을 흡수해서 검정색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하얀색은 모든 빛을 반사한다. 뭐 이렇게 중학교 때 배우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래서 눈은 수동적인 역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인식과 똑같죠. 현상 세계가 있고 그 현상 세계가 주어져 있고 나는 그 빛을 보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이 보이는 현상은 태양이 있고 태양빛의 그 빛들을 모두 다 물이 흡수했는데 파란색 파장에 해당하는 것만 어떻게 되죠? 반사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파란색 파장에 해당하는 것만 반사하게 돼서 우리 눈에서 파란색은 바닷물색은 파란색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자, 빛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m/s.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는 없다 라고 해서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는 걸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빛의 속도 이상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빛의 속도로 계속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모든 게 전자기파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란색에 해당하는 아마 475 나노미터 정도일 거예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그런 빛들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 원리는 공명현상이에요.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도 공명현상을 다뤘는데 우리가 보여지는 원리는 모두 다 공명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공명현상은 어떤 거냐면요. 바닷물하고 내 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바닷물의 파란색은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겠죠. 그 특정한 주파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주파수들,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와 만나서,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바닷물의 파란색의 주파수가 있어야지만 그 공명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명현상은 어떤 거냐면요. 주파수와 주파수가 같잖아요. 같은 주파수가 만나게 되면 매질이 없이 전자기파에서 만나게 되면 더 크게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 하고 만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급세 두 개를 놓고 한쪽을 이렇게 진동을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쪽도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주파수가 있으면 무조건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은 모두 다 전자기파의 공명현상으로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모든 주파수들을 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주파수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에서 이게 다 내 세상이다, 이게 다 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처럼 내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허공도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거리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허공도 보이잖아요. 그 허공조차도 보이잖아요. 한마디로 그 허공도 공명현상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와 같이 공명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착착착착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엄청 촘촘하게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변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파란색 바닷물을 인식하는 거는 내 눈에 파란색 바닷물 주파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뇌에서 인식을 하죠. 그래서 그 뇌에서 인식하는 그 경로도 다 전기적인 신호로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빛의 속도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그 바닷물과 얼마나 다른지, 또 그 시시각각 그 물결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사실은 우리의 기억들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저장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 이거를 보면서,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기억을 저장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눈의 수동성, 눈이 수동적으로 그렇게 빛의 반사로 인한 것이 보여져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현상들이 보여지지 않는다까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내 세상이고 이 모든 게 내가 만든 거다라고 깨달으신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물리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 세상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을 확률이 99.9999999%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쪽으로 좀 사유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를 전공했고 마음 공부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여지지?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은 이거였는데 마음 공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사유를 많이 해서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사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할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을 저장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은 우리는 참나라고 하는, 마음공부에서 참나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나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혼자 있으면 뭔지도 모르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감각들을 느낌으로써 나타나거든요. 이 참나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이런 참나가 있구나를 나타내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인 거죠. 우리의 몸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는 도구로서의 몸이 없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사유해 보시길 바랄게요.